여성분들 중에서도 오선생을 못 만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때요? 저 그래도? 같은 경우는 오 선생을 강의를 매길 때마다 만나죠. 만나신다고요? 네, 오 선생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TV의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저희 오정TV가 날로 발전을 하는데 네. 와, 이분까지 모시게 될 줄이야. 찐 거물. 그동안 거물은 거물이 아니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예인 하리수 씨와 그리고 바비. 그녀가 키우는 반려견 바비까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정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비와 하리스입니다. 아, 바비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제 아들이에요. 아들. 슈퍼시구나. 네. 어쩜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해. 제가 그 누에보페로라고 네. 애견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한 2년 됐어요. 근데 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네. 상품을 업데이트 안 했었는데 얘가 모델이어가지고 네. 바비. 그럼 뭐 강아지 옷이나 뭐 여러 가지를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옷이 첫 번째 물건 상품으로 나왔고요. 네. 기획하고 있는 거는 네. 애견 영양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워낙 지금 유기견까지 해서 16마리 그러니까요, 지금. 네, 키우시다 보니까 동물 애호가시다 보니까 네. 되게 깐깐하고 되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6마리를 한 집에서 키우려면은 진짜 막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맞아. 정성과 시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따로 아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나한테 있음으로써 제가 네. 또 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사람보다 너무 낫다. 좋아요. 유기견도 데려다가 키우시고 요즘 뭐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뵀어요. 뉴스에서 왜 이렇게 자주 차별금지법 그러게요. 제정을 제가 요구하는 원래, 시위에 원래 연예인들은 뉴스에서 많이 볼 일이 없는데요. 맞아. 사건 사고 아니면 잘 없잖아요. 안 네, 보면 저도- 좋죠. 저도 데뷔하고 나서 사고를 안 치는 연예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뉴스에서 볼 일이 없는데 제가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온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이 바뀌었을 때 또 아. 뉴스에서 뵀었고 네. 우리나라 국내 네, 최초 우리나라 법적으로 판례를 만들게 된 와. 최초. 대한민국 그리고-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법상으로도 이제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진짜 하리수 씨 처음에 봤을 때 기억나요? 저한테 첫인상은 와, 네. TV에서 화장품 광고로 아, 저는 나왔었잖아요. 이제 도도 화장품. 네, 파우더부터 해가지고 전체 색조 화장 브랜드를 제가 근데 그게 트랜스젠더였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꼈고 우리 나는.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박탈감을 그리고 느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실물은 다를 거야. 실물은 다를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수로 활동했을 네. 때 행사했을 때 제 앞에 무대셨어요. 네. 그래서 교복처럼 핫팬츠를 딱 입고 크루들과 함께 딱 네. 걸어서 오는데 얼굴은 진짜 너무 조그마고 네. 비율이 완전 구둥신인 거예요. 그리고 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그 만 나이로 이제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내년이면 이제 50, 반백살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또 지금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 2007년 때면은 네. 30대 중반 정도 네. 됐을 텐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43kg였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한 10kg 정도 넘게 어, 쪘으니까 하리수 씨 내가 봐도 이 시기 때는 내가 진짜 리즈. 외모 리즈였고 웬만한 여자 탑 연예인들 내가 다 발랐다. 이때가 언제예요? 저는 2001년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리수로 인사드렸을 때고 네. 데뷔 후 전전년도 해 때부터 그때가 리즈. 네,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예뻤죠. 어. 어렸으니까. 그러면 하리수 씨는 네. 처음부터 연예인이 꿈이셔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생부터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제가 91년도에 네. 모 드라마에 네. 보조 출연부터 시작했어요. 네. 고등학교 남학생으로서 남학생 아. 역할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는데 그때도 이미 남학생이 아니셨어요. 너무 근데 네. 예쁘장한. 그 앨범에서 네. 이렇게 찍으신 건데 그때가 굉장히 속상한 사진이에요. 왜요? 우리 반에 저 말고도 트랜스젠더 친구가 2명이 더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요? 그러면 네. 하리수 씨까지 총 3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희 신기하다. 반에 4명이 우와. 같은 단짝 친구인 거예요. 네. 근데 한 명은 이제 게이고 3명이 트랜스젠더예요. 저 포함해서. 일반 고등학교였죠? 네. 어떻게 2년인가 봐. 한 학교에 한 명도 힘든데 어. 한 반을 네 명이. 네, 그래서
다른 트랜스젠더 친구들 보면은 학교에서 네. 왕따도 당하고 막 괴롭힘도 당하고 그쵸. 그런다는데 저희는 사실 학교에서 좀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오. F4처럼. 남고였습니까? 남고인데 네. 또 중학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거기는 또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여자애들이 저한테 네. 러브레터도 많이 쓰고 편지 그러다가 써요. 네. 교무실에 제가 많이 불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네.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아. 나쁜 짓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저를 네. 불렀는데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여자애들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네. 선생님이 더 놀랬겠네. 아이쿠야. 아, 그러면 관심 없으니까 혼낼 네. 수도 없지. 그렇죠. 그때 뭐라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놀라셨죠. 그때 당시는 벌써 한 아. 20년 전이니까. 30년 30년 전이죠. 전이니까 선생님한테 문화 충격이었고. 그럼 이미 학창 시절에 그 학교 친구들은 하리수 씨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데 부분이 공개적으로 좀 알려졌던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다 학교에서 알았을걸요. 오. 졸업앨범 찍을 때 네, 네. 왜 저희- 그랬어요? 맞아. 원래는 굉장히 예쁘게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네. 염색도 하고 이제 졸업앨범이 찍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너무 예쁘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체육대회 때 저쪽 반 친구들이 우리 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네 명만 이렇게 저쪽에서 쉬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좋다 이제 줄다리기 안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전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네. 나왔는데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뺑뺑이 친 줄 알았구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처음에는. 그래서 네. 갔더니 오빠들 수업하는데 너는 왜 나와 있냐고. 아. 제가 이제 중학교 아, 여학생인 줄 알았구나. 남녀공학이 중학교가 있으니까 네. 여학생이 혼자 나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아 저 지금 저희 반 수업 중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왜 여기서 수업 중이야? 너 혼자 수업하는 게 어딨어? 그래갖고 네. 저 고등학생인데요. 그러고 네. 네. 뭐 네가 남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야?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기싸대기를 어머. 팍 때리신 거예요. 왜요?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냐면은 네. 사랑과 영혼의 데미무어 그런 스타일에서 약간 조금 더 길고 네. 머리가 밝은 이제 약간 탈색 머리 같은 그런 염색을 하셨는데. 스타일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졸업 앨범을 찍기 얼마 전이니까 네 명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다가 제가 한 명이 그렇게 걸림으로써 네 명이 다 걸려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강제로 잘리고 아. 까맣게 염색을 하고 네. 그렇게 됐다가 머리를 조금 어설프게 길러가지고 그때 찍은 거구나.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저한테 굉장히 좀 슬픈 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봐도 여학생의 그쵸. 얼굴이나 이런 태를 갖고 계셨네. 도도 화장품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인기가 확 높아지셨잖아요. 이렇게 잘 될 줄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도도 화장품 모델 하기 전에 10년 동안 무명 활동을 했어요. 네. 대학교 시험을 보고 그랬을 때 국어국문학과를 시험을 네. 봤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이 저랑 이렇게 막 면담을 하다가 자네는 참 이름이 스포티하구만 이러면서 네.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스포티한테. 본명이 뭐예요? 이름이 스포티한 건 뭐예요? 이름이 이제 이경은으로 바꾸기 전에 네. 이경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린다, 그치?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1시간 정도 면담을 네. 했는데 마지막에 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봐도 너무 이상했던 아. 건가 봐요. 아니, 근데 왜 분명 여잔데. 주민번호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일이지? 그런 걸 저 남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분이 굉장히 충격과 문화적인 그런 게 오셨나 봐요. 그쵸. 그리고 10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10분 동안. 그래서 결국은 대학은 어떤 걸 전공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또 제가 연영과를 쳤는데 네. 연영과에서도 면접을 보는데 그쵸.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같은 사람은 이태원 게이바에 가면 많은데 게이바를 가지고 뭐하러 여기를 왔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제가 진짜 그건 너무 폭행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어.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안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아.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6개월 정도 이렇게 공연으로 일본을 갔다 와요. 네. 어떤 공연인 거예요? 네, 춤추면서 노래하고. 공연을 하고 네. 한국에 오자마자 네. 제가 성전환 수술을 받죠. 한국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원래 아, 그 수술은 저는 맞아. 태국 왜 태국 가서 이런 받- 데로 그때는 태국에서 하는 것을 몰랐죠, 우리나라 정보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98년도에 언니들하고 놀러 갔다가 네. 우연찮게 태국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미 그때 청소년 수술까지 다 마쳤던 상황이니까 제가 가슴 재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아, 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한 반 가격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싸고. 네. 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죠, 태국이. 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뭐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테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95년도 9월 달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수술받은 병원이 동아대학 병원인데 네. 제가 7번째인가 10번째인가 수술 방식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각서 쓰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은 전신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 걸려요? 수술하는데? 보통 이틀 전부터 입원해가지고 네. 그 준비를 다 마치고 수술하는 날은 5시, 6시 정도에 들어가서 네. 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가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시간. 비용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때 것 당시 더 같은데 비쌌을 얼마예요? 것 같아요. 요즘보다. 그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수술하려면 3,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후반대 정도 돼야 돼요. 진짜 비싸다. 그렇게 비싸요? 진짜 비싸다. 제가 수술 받았을 때는 거의 25년, 27년 정도 됐네요. 그때 1,000만 원은 진짜 사실 엄청 큰 그쵸, 돈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술을 받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잖아요. 무조건 그럴 때 생깁니다.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윤혜 씨?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럼. 또는 한 살 한 살 먹었을 때 질병 생기거든요. 네. 대장 용종 떼낼 수도 있고 위염 걸려서 그럼요. 이거 위내시경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 실비 있으면 다 검사 비용 나옵니다. 음. 바로 마이보험 체크에서 여러분들이 검사해 보시길 바랄 텐데요. 있는 보험들 잘 들어 있는지 그치. 불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설계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철저히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는 보험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오정TV 보고서 상담 요청한다 하시면 더 친절하고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로 여러분의 보험 진단받아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이어서 그러면 광고를 좀 더 가죠. 지금의 하리수를 있게 만든 게 바로 도도 화장품이었다면 그쵸. 우리 오정TV를 있게 만든 게 바로 또 버텍스 넘버원 화장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는 립밤부터 M존 케어, 핸드크림, 샴푸, 바디샤워까지 아주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몸을 올인원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임산부부터 어린아이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원료 자체가 너무 좋고요. 네. 후기를 들어가서 봤더니 향이 너무 좋다, 촉촉함이 살아있다 이런 후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품이 많아서 뭘 써야 될까 고민되시면 바디 샤워. 요즘에 여름이기 때문에 매일 샤워하잖아요. 네. 매일 우리 몸에 조금씩 흡수되는 거 안전한 성분으로 바디 샤워부터 하나하나씩 바꿔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살이 찌니까 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좀 운동하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운동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타고난 건가? 타고난 거지 저거는. 저희 남편이 요즘 하는 말이 저는 요즘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꼭 그리고 이것도 챙겨 먹어야 돼요. 엘포임스 2알 먹고 운동 끝난 다음에 한상 차림을 합니다. 오빠가 저한테 너 요즘 벌크업 중이냐고. 살이 빠지려면 단백질이 꼭 있어야 돼요.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지만 네. 살이 빠질 수 있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엘포임스를 먹었을 네. 때 우리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만들어주거든요. 하루에 2알이면 활력도 챙기고 네. 근육도 만들고 검색창에 그대생강 쳐보시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엘포임스 여러분들 가격도 저렴해요. 맞아요. 24,000원이에요. 한 달분. 세 통 사시면 캐리어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하리수 씨와 또 이야기 계속 나눠가죠. 저희가 이제 그 성전환 수술 뭐 비용이랑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 이제 여쭤봤는데 윤혜 씨는 평소에 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수술과 관련해서? 저랑 친한 언니도 가슴 수술했거든요. 네. 그 언니도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네. 지금 너무 후회하는 게 남편이 그 성욕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결혼을 했지만 내가 예쁜 가슴을 만들었지만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야. 모르질 않아 남편이. 제가 언니 가슴 마사지 해준 적도 있어요. 엄청 단단해가지고 지금도 단단해요? 돌이 지금은 안 만져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고 한 번도 단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부작용이 그러면은 전혀 없었어요? 없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단단해 좀 본 적이 없고 오. 지금도 물론 당연하고요. 그 언니는 왜 그렇게 단단해? 뭐 돌이야? 그거는 자기 만족이고 맞아. 그 언니가 자기를 위하는 거지. 너무 가슴이 작아서 예전부터 아예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모아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예 가슴이 없는 맨땅이었는데 호르몬을 맞고 네. A컵 정도까지 키워서 호르몬으로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야 수술을 되는구나. 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굉장히 가슴을 작으신 여러분들 뭐 A컵 정도 되시는 분 저랑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전 지금 F컵 정도 되거든요. 와우,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저는 보형물이 만져지지도 않고 수술한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너무 좋다고 다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제가 이제 그 트랜스젠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호르몬으로 조금 이렇게 수술 전에 호르몬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도 단계가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저 때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도 약국에서 없고. 네. 호르몬을 직접 사가지고 어머. 본인이 직접 호르몬을 주사를 했어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래서 좀 달라져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뭐 목소리 달라지고 뭐 수염이 없어지고 뭐 근육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니래. 아니래. 뭐가 몰랐지 뭐야. 이런 건 있어요. 네. 가슴이 좀 전몽우리가 아. 생기고 A컵 이상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꼭지가 약간 좀 커지고 오. 유선이 발달해서 네. 젖먹이는 그 모유 수유할 모유 때. 모유 수유할 상태? 때처럼 모유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 정말요? 근데 그 호르몬 거기에 부작용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호르몬으로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네, 하시다가 근데 이제 그 안 맞으면은 또 없어지죠. 근데 근데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네. 갱년기 오고. 갱년기 오고 폐경 혹은 오고. 젊은 나이에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부족하면 산부인과나 가면은 여성 호르몬을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약으로 처방하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네. 지금 트랜스젠더들도 똑같아요. 수술을 한 친구들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저처럼 수술하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는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치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호르몬 치료를 오래 받으면 네. 뼈가 안 좋아지느냐 네. 간이 안 좋아지느냐. 간이나 장기가 안 좋아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년 신기하다. 전에 골다공증을 걸려가지고 칼슘 챙겨 드셔야죠. 그래서 뼈를 지금 요즘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네. 요즘 좀 괜찮아졌어요. 트랜스젠더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해야지만 온전히 이제 신체적으로 여성이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남성일 때 그 중요 부위가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좀 작아지기도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작아진다고? 거기가? 들어봤거든요. 발기가 안 되고 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랑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안 맞아도 발기 안 되는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러면 거기 중요 부위까지 수술을 해야지 확실하게 그 민증도 2번으로 바꿔줍니까?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거를 대법원에서 뭐 판결을 해줬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아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메일 투 피메일이라고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수술을 해야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 이제 여자에서 남자로 되는 경우는 네.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네. 그 수술까지만 하면은 남자로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술이겠지만. 남자 성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수술 자체가 워낙에 어렵기 그게 더 때문에 어렵죠, 왠지. 네. 여자에서 남자 되는 게 더 어렵죠. 네, 그렇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 왠지. 이 가슴 절제 수술을 해서 그것까지 수술을 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 중에서도 오 선생을 못 만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때요? 그런 저 사랑을 나눌 같은,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오 선생을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만나죠.
만나신다고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안겨주시는데. 그 매블쇼에 나오는 트랜스젠더 분도 음. 남자에서 여자로 네. 수술을 하셨는데 관계를 했을 때 오히려 남자였을 때는 사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끝나지만 여자로 하고 나서는 하기 전에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더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오 선생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씨 대박인데? 그 한 번도 못 느끼는 사람도 진짜요? 있거든요.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 번 여러 번 오고 네. 나 또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 아 진짜요? 네, 여러 번 오윤혜 와요. 씨도 오 선생에 있어서는 네. 뒤지지 않는 자부하거든요. 분이신데.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번 아니면 네. 1.5번 정도 많이 느끼면 이 정도인데. 1.5번을 어떻게 느끼죠? 그러니까 한 번은 확실하게 느꼈고 네. 두 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정도. 아 네, 애매하네요. 아, 애매한. 그럼 그거는 한 번으로 쳐. 아니 근데 어떻게 여러 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남자는 한 번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사정하면 그때 절정을 느끼고 하면 끝나지만 여자는 사실 여러 번 느낄 수 있다고 책으로는 네. 봤는데 실제로 천배 가지고. 와. 근데 95년도에 수술을 했을 때 네. 이제 안쪽에 살짝 네. 상처가 나가지고 네네.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을 거니까 그냥 마취를 안 하고 꼬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오. 몇 바늘만 꼬매면 된다고. 꼬맸을 때 저 너무 아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의사 뭐야? 감각이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수술했으니까 못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감각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너무 관계를 심하게 하면 안에 스크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정말 물도 못 될 정도로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아프고. 그럴 때도 네. 네. 있지 않나요? 그럼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붓고, 네. 네. 그런 게 심할수록 잘 느끼시는 분이에요. 아, 거기가 난 한 예민한. 번도 못 느껴봤다. 나 그래서 두 분이 뭐 아프고 그렇다길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오. 아, 감각점이 그쪽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은 하리수님, 나랑 진짜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 이런 남자도 있었나요? 사랑하는 감정 다 빼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 이런 남자는 없었습니까? 다 사랑으로 극복됩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사실 너무 이렇게 물건이 작은 남자는 좀 안 되겠죠. 크기에 따라서 사랑으로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호기심에 다가왔던 뭐 남성분들에게 엄청 상처받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정말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도도하고 음. 엄청 세고 뭔가 대시했다가 100% 왠지 까일 것 같고 이런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또 제가 반은 또 중성 아닙니까? 네, 되게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남자의 눈을 봤을 때 엄청 여리고 어. 왠지 약간 보듬어주고 싶은 약간 모성애 아니 부성애 보호 본능을 어.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인데 연애할 때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연애할 때 굉장히 좀 네. 보수적이에요. 진짜. 남자가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으면 당근 많이 줍니까? 당근 많이 주죠. 칭찬 많이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이뻐해주고. 보수적이다. 네, 연애할 때는 나만 이렇게 봐야 되고 약간 집착도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저한테 집착하는 거 좋아해요. 오. 혹시 막 유명 연예인과의 어떤 로맨스나 이런 것도 있어요? 밝히진 않더라도. 네. 있었죠. 또 들려주세요. 아니요. 정작 그러면 하리수 씨가 마음이 가는 상대는 어떤 상대예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디카프리오? 지금 디카프리오입니까? 지금 예, 리즈 시절의 디카프리오. 전 둘 네. 다요. 리즈 시절에는 리즈 시절대로 좋고 네. 지금 디카프리오는 지금 디카프리오대로 좋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디카프리오가 이상형이라는. 네.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러면 만나는 분도 계신가요? 있죠. 진지하게 뭐 결혼 생각이나 결혼 생각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번 결혼해봤으면 됐죠 뭐. 부럽다. 저희도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한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언제 미쳐가지고 또 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원래 사람은 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주민등록이 앞자리가 이자로 바뀌기 전까지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좀 불편하셨어요? 외국 갈 때마다 네. 뭐 병무청에 신고하고 나간다거나 경무청에 뭐를 신고해요? 여건이 나간다고? 바뀔 때 그 병무청에 가가지고 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병역 신고. 네. 군대는 안 갔다 다녀오시지 오셨잖아요. 않으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저 면제예요. 아.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본명이 조금 스포티했잖아요. 그쵸, 그쵸. 경협, 네, 스포티했어요. 그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스포티한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고객님 이렇게 하고 불러줬을 아, 이경영 고객님. 그럴 때 민망하지. 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목욕탕은 그러면은 연예인이어서 사실 안 사람들의 가지. 시선에 자유롭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수술하고 나면 뭔가 딱 이렇게 내가 여자 여탕에 가는 게 전 사실 여탕보다는 꿈이기도 할것 남탕이 더 같은데. 좋았어요. 왜요? 눈요기가 되게 그치. 많아요. 생각해봐. 너 여탕 가고 싶냐? 남탕 가고 아니, 싶지? 아니, 안 아, 가고 그럴 수 싶어. 있겠다. 사실 예쁜 여자들 내 몸도 이쁘고 그런데 뭐 내 몸이 여자 제일 보고 있어. 예쁜데. 제가 여자가 되고 싶었고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탕을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요? 남탕을 들어가 보는 게 당연히 좋겠어요? 남탕. 이상향으로서 당연히 남자들은 당연히 여탕을 들어가 보고 싶겠죠. 남탕을 들어가 본 적이 더 좋아요. 아, 그럴 것 솔직하게. 같아요.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남탕. 언제부터 그러면은 내가 좀 남성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느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둘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춤을 추고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네.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짝을 이렇게 지어줬을 때 여자애랑 짝을 안 하겠다고 아. 그때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저는 제가 제일 예쁘니까 내가 공주지. 제가 제일 예쁘니까 저는 남자애랑 짝할게요. 제가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저희 아들도 5살인데 네. 이제 유치원 갈 때쯤 여자 남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막 핑크색 입히려면 갑자기 엄마 무슨 남자가 핑크야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막 제가 사과머리 요즘 묶어주거든요. 나 귀여워? 근데 남자가 머리 묶어두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거를 모호하게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그때 딱 때. 느끼셨구나.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작은 언니가 네. 아빠를 닮아서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근데 저는 슬프다. 저는 항상 예쁘다 그래서 예쁜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 이제 네.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바빠가지고 이모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셨었는데 네. 외출할 때마다 루즈로 네. 여기 이렇게 그 볼터치를? 볼터치를 하고 어머. 입술을 이렇게 발라갖고 빨갛게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고 다니는 게 저는 좋았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네. 저희 작은 언니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내 얼굴이 네 얼굴이 됐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면서 서로 바뀌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그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을 알게 되면서부터 네. 이제 이성에 대한 호감이 딱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느꼈겠네요. 그럼 가족들에게는 언제 좀 그런 거를 공개하셨어요? 이미 알았을 것 같은데 그냥 커가는 뭐 과정에서. 얘기하고 말고 없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생일 선물은 인형이었어요. 인형? 아. 그 마론 인형 같은 근데 그런 거 되게 있죠. 자연스러웠다. 여자 인형 그런 거 네. 그런 걸 갖고 있었고 우와. 생일 그 케이크에 사람 애기 인형 아, 네네. 그걸 들고 생일 아. 그거를 찍고 있고 여자친구들이 그랬어요. 어릴 때 좋아하는 그 우유 먹이고 이런 네, 인형이요? 그런 네. 거를 들고 이렇게 생일날 찍고 있고 저는 국민학교 네. 지금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머리가 거의 단발머리 정도 됐었어요. 아. 그랬는데 기마전 네. 그거 할 때 운동회 때. 상대편이 제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제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게 제가 좀 분했었나 봐요. 네. 머리를 그날 스포츠로 확 잘라버렸어요. 오. 머리를 안 잡히려고. 좀 성깔도 있으신 편이네. 어렸을 때부터. 지는 거 싫어? 네, 제가 약간 승부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겼어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되게 통쾌하고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지. 왜냐면 저도 가수 활동 해봐서 알지만 이게 무한 맞아. 경쟁에 너무 예쁘고 잘하고 잘 추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경쟁자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려면은 오기. 그쵸. 이게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연예계 생활하시면서 뭐 좀 좋았던 점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0년 동안 무명이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캐스팅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지막 계약 때 제 호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 제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를 밝혔을 때 그게 무산됐던 네.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다가 네. 이제 하리수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실 제가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안 됐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월드컵 때도 제가 트랜스젠더 거 알면서 섭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전에서 관계자분이 트랜스젠더는 안 된다 그랬다고 갑자기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웃긴다, 그랬던 진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황당했던 적이 진짜 좀 황당했겠네요. 많았거든요. 하리수라는 이름은 너무 입에 잘 붙는데 혹시 맞아. 누가 지어준? 네. 제가 지은 거예요. 직접요? 어떤 뜻이 있는 네. 거예요? 핫 이슈라는 영어에서 네, 핫 핫 이슈. 네 데뷔명을 지을 때 그 딸기도 나오고 뭐 딸기. 뭐도 사과, 나오고 수박, 멜론 다 나와. 네. 이슈 뉴스도 나오고 아. 이렇게 그래 하길래 저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핫 이슈라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봤는데. 핫 이슈를 좀 그 한국식으로 하리수라고 오, 하리수. 하시면 어떠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리수 하면은 리수 이렇게 안 떠오르고 그냥 하리수 딱 했을 때 한 번 들었을 때 바로 기억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핫 이슈에서 왔군요. 네. 오. 핫 이슈가 하리수가 됐듯이 어. 산삼진 99가 이제 산삼 순백이 됐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7년근 산삼을 담았습니다. 네, 지리산 산양삼이에요. 100% 산삼이 들어간 그런 산삼 원액입니다. 추출 원액입니다. 맞습니다. 7년근 지리산에서 지리산 고지대 야생에서 자란 산삼을 여기 한 뿌리를 다 담았고요. 1+1 두 네. 박스를 아,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정 쇼핑 들어가 보시면 지금 산삼 순백 행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서 재구매하시는 그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네. 몸에 활력을 주는 이게 산삼. 어머 지리산. 좋다. 그래서 한 뿌리, 산삼 30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산삼 순백 네. 오정 쇼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쇼핑도 하시고 우리 오정TV 후원도 해주시는 찐팬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머 입안에 그 산삼이 싹 맴도는 향이 게 계속 있죠. 네. 100%거든요. 네. 요즘 면역력 하잖아요. 면역력을 좀 올려줘야 되겠어요. 네. 오정 쇼핑에 들어가시면 산삼 순백뿐만이 아니라 또 네.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 주시는 게 바로 요 불고기잖아요. 맞아요. 퀴킷. 퀴킷. 고기 좋아하세요? 그럼요. 양념 중에서 간장 불고기랑 고추장 불고기 중에 어떤 거 더 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해요. 아, 둘 다. 그래요? 그럼 두 개 다 사셔야죠. 여러분. 네. 야채를 넣지 않은 이유가 야채 양만큼 돼지고기 부드러운 뒷다리살로 꽉 채웠습니다. 네, 쫄깃쫄깃해요. 비계까지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아이들은 간장, 간장. 그리고 어른들은 이게 저는 매콤하면서도 이 고추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여름이니까 비빔면에 네. 육삼냉면 같이 너무 이거 맛있어. 고기 하나 올려가지고 드셔도 너무 좋고 네. 7분이면은 바로 고기 한 상이 됩니다. 네, 집에서 뭐 요즘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하시잖아요. 또띠아에다가 이 간장 불고기 싸가지고 넣어서 그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법으로 여러분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큐킷이었습니다. 네, 오장 쇼핑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으셨지만 해외에서도 중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외국은 좀 트랜스젠더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랑 다른가요? 제가 2001년도에 우리나라를 활동하면서 네. 대만 활동을 병행했어요. 대만. 네, 대만에서는 당연히 트랜스젠더 연예인인 건 알지만 트랜스젠더로 대하지를 않고 그냥 여자 연기자, 여배우로. 네, 여배우로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그런 쪽에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오, 대만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게 활동을 했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국에서도 제가 버라이어티도 그렇고 음반 활동도 많이 했는데 네. 그쪽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으면 재산을 많이 축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막 아까 크게 16마리 강아지를 키운다 네.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16마리 강아지가 키우려면은 네. 집도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그렇네요. 회사 대표님은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궁금해요, 근데. 집이 지금 200평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강남 논현동에 있어요. 강남 진짜? 논현동 어디 경기도 외곽이 아니고요? 저는 네. 저는 이 재산을 혹시나 어디 사기당했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강남에 200평 있으시군요. 네. 장원 쪽에 여주랑 바로 옆이에요. 맞아요. 그쪽에 이제 1000평 또 땅이 있고요. 계속 우리는 패배감만 지금 잔뜩 안고 가는 오늘 거야.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가슴 수술부터 시작 오르가즘 횟수까지 아니 하리수님이 네.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회사가 좀 큰 회사였습니까? 왜냐면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이 아니면 그 하리수님이 회사에서는 홍보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리수님이 키웠습니까? 그 회사를 거의? 저를 키워준 거는 기자님들과 아. 방송국 관계자분들과 스스로 컸네 그러면. 하리수 자체가 브랜드인 거예요. 팬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저를 키워주시고 그럼 회사를 부유하게 해드렸죠. 저를 처음 만나신 분하고 저하고 이름 분쟁으로 나중에 법적 싸움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름 하리수라는 브랜드 이름. 그래서 그 분이 처음에는 100 몇십억
그 좀 네. 부채를 갖고 계셨는데 네. 그것도 다 갚으시고 우와, 그냥 진짜 사람 하나 살리셨네. 네, 제가 못 받은 것도 굉장히 좀 많고 근데 제 이름으로 그거에서 좀 법적 분쟁을 끝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소속사가 있으세요? 네, 저랑 20년 정도 됐죠. 오. 왜냐면 제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엔 더 심했겠지만 대형 기획사들이 보통 그치. 돈으로 다 홍보해가지고 TV 한번 출연할 때도 PD랑 술 먹고 싸바싸바 또 하고 막 이래야지 잠깐 출연하거든요. 네. 근데 하리스님은 어느 순간 등장부터 그냥 도도 그다음부터 그냥 완전 그래서 제가 처음 상한가. 회사에서 너무 그렇게 당해가지고 네. 사실 제가 그 회사랑 법적 분쟁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저를 이렇게 영입하고 싶다는 회사가 많았는데 좋은 조건으로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네. 근데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다른 회사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회사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요즘 그러면은 뭐 가발 관련해서 가발 사업도 하시고 유기견도 돌보시고 반려견도 같이 많이 생활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은 본인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네. 잊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안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저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좀 버텨주고 있어야 다른 친구들도 계속 나와줄 수 맞아요. 있는 거더라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좀 부족한 면은 많지만 네. 그래도 삶이 끝날 때까지는 네. 노력하는 가수였다, 노력하는 연기자였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인 근데 것 제가 같아요. 또 집에서 많이 후배들도 데리고 살아봤고 네. 막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네. 좀 정신적인 그런 지주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더 자립할 수 있고 혼자 더 나아갈 수 있게. 전 가장 어떤 네. 걸 힘들어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부모님하고의 그런 거를 좀 관계를 그거 할까 그리고 극복할지. 저도 제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성전환 수술만 끝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성전환 수술을 딱 끝내자마자 그게 저도 제 인생의 시작이고 준비 단계였더라고요. 네. 제 경우에. 네. 그렇구나. 그때부터 시작이었군요, 정말. 그쵸.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그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었는데 네. 성전환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아. 그런 현실적인 게 다가오더라고요. 큰 목표가 사라지고 네. 이제 현실이 다시 시작되니까. 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 전환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우리가 트랜스젠더 하면 모든 트랜스젠더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엔터테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부터도 트랜스젠더 하면 뭔가 되게 엔터테이너로서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여자로서 나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박사가 되고 싶어. 이런 이미지들이 당연히 맞아. 꿈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하면 바로 앞에 새겨지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서 현실에 많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요즘 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트랜스젠더 하면은 야한 옷에 치마를 좋아하고 노출 많이 하고 네, 노출 많이 하고 고정 이미지를 막 씌우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살찐 사람도 있고 키가 그럼요.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그 사람을 판을 박을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대한민국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유독히 다문화 가정도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이 저출산 극복하려면 우리 뭐 이민자들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말로는 하죠. 그쵸. 우리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약간의 이질감 느끼고 사실 그치. 솔직히 그러잖아요.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근데 이게 정말 세대가 교체될수록 정말 많이 바뀌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보여지는 건 되게 개방적이야. 막 K컬처가 선도하자 하는데 뭔가 사고나 가치관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맞아. 느껴요. 아니 근데 맞아.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게 굴면서 맞아, 맞아, 맞아. 왜 다문화 가정한테는 그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인터뷰 하신 것 중에 제가 진짜 기억에 남아서 적어온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리수 씨께서 여러분이 기득권일 수도 있지만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죠. 기억해라 그랬는데 정말 뭔가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저도
그래, 뭐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진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남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항상 그 어떤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대할 때도 저는 항상 제가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놓은 되게 편리한 시설들이 아이 유모차 끌고 가는 저희와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맞아. 내가 다리 하나 부러졌을 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당연하죠. 저희 오정TV가 되게 섹시하고 유쾌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좋아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거를 이제 하리수님이 딱 나오심으로 인해서 네.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방송 뭔가 진솔함이 느껴져서 좋았고 세상의 편견을 그냥 이겨낸 너무나 용기 있는 그러니까요. 분이시잖아요. 정말 오랜 네. 시간 동안.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 차별과 편견을 정말 욕설이라는 거를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근데 여러분 가까이서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유, 안 그래요. 빠져들어요. 다시 태어나도 하리수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저요? 네. 아니요, 전 다시 태어나면은 네. 굉장히 얼굴 조그맣고 네. 키 좀 크고 얼굴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작고 욕심이 욕심을 많으시네. 버리는 그리고 다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확 길고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여자로 태어나갖고 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들 다 것이고. 아니 안 꼬시고 아. 꼬시고 그런 게 아니고 아. 나한테 말 걸면 말 걸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니고 도도한 여자. 아, 도도한 여자로. 아, 그렇군요. 정말 오늘 사실 찐 거물이라서 출연이 사실 쉽진 쉽지 않아요. 않으셨습니다. 저희 이런 네. 누추한 아우, 오전 TV에 아니에요. 나와주셔서 진솔한 얘기해 네.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정TV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면담을 가졌어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이 차별금지법은 네. 그 소수를 위한 그런 법이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 특별한 법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맞아. 몸이 불편하다고 맞아.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내가 어떤 성소수자라고 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모두 평등하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직장에서도 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은 계약직은 제대로 된 휴식처가 없어서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휴식 같지도 않죠 그게.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하는 아동 성애자, 뭐 성도착증, 뭐 이런 그건 범죄자지. 그런 이야기에 범죄를 옹호하자는 얘기가 절대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그쵸. 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결지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이 방송과 함께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좀 울림이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여러분 해주셔서, 하리수님은 네. 강남에서 200평 집에 사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 기득권인데.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 먹칠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네. 평등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어가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바비 왔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